저 여기서 마포구청역이 멀지는 않으니까 좀 미리 설명해 줄게. 네. 지금 보면은 마포구청역 옆에 마포구청 있고 네. 마포구청 위로는 가자역이 있어. 그 가자역 왼쪽 아래가 중동 그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하고 있고 그 또 바로 길 건너서 이제 연남동 여기도 가자역 세권이거든. 거기도 역세권 시프트 하고 있고 이 가자역 시프트 밑에 또 모아타운 지정됐어. 그리고 많지. 엄청 많네요. 많지. 그러니까 마포구 지도를 쫙 펼쳐서 6호선 라인만 이제 좀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마포구청 역세권 시프트야. 역세권 500m 이내는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동서 지금 거의 60%까지 올라왔거든. 곧 있으면 행위제한 곳이 나오고 이제 행정 절차에 들어가지. 네네. 자, 마포구청역에서 우로 조금만 내려오면 상수역이야. 네. 현대상권인데 당리발전소에서 상수역까지 그 주거지역이 있어. 여기 뭐 과거에 뭐 지주택도 들어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동에서 많이 올라왔어. 역세권 시프트로. 자, 여기서 또 우측으로 이동하면 또 광창 역세권이야. 그 광창 역세권 밑에 신수 1 그 재건축 해지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이 또 역세권 시프트 준비하고 또 이제 대흥역에서 또 왼쪽에 서강대역까지 있는 데가 신수동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도 역세권 시프트를 해.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6호선 라인으로는 다 역세권 시프트해. 흐름이 그냥 완전히 와버렸네요. 망원 합정 빼고. 근데 망원 밑에 보면 신속통합 그 이번에 보류지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이고 또 밑에는 망원동 또 모아타운 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용히 마포도 되게 많이 정비 사업을 많이 해. 오늘은 그 중에서 마포구청역. 이게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시 할 때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랑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지. 네네. 그다음에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붙었어. 네. 붙었는데 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뭐 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두 후보가 의견이 일치하는 게 역세권 활성화거든. 근데 역세권 시프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정비형 재개발 사업보다 노후도 기준이 약해. 노후도 기준이 조금 약간 러프해.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도 좋지. 근데 이게 이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인데 1차 역세권이 그 22년 12월 31일까지만 그 역세권 범위를 조금 완화를 해줬어. 기간을 두고. 근데 그게 이번에 6월 30일 날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활성화를 다시 이제 좀 용적률도 늘려주고 특례를 주는 보도 발표가 나왔어. 이게 다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들에 기반해서 나온 정책들이거든. 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이 무지 많아. 근데 그 역세권들이 이번에 그 발표된 그 거에 보면은 그 정책 내용이 보면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그 역세권들의 주변의 노후 주거 지역들도 한 번씩 공부해보는 것도 좋아. 그냥 내가 투자를 하다 안 하던 이 역세권에는 이 정도 500m 거리에 이런 노후 주거 지역이 아직 있었네. 이게 다 공부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뭐 정비 사업이라는 게 다 노후도만 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쵸. 동의열도 구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그런 복합적인 거는 하나씩 디테일하게 인장 다니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건데 오늘은 마포구청역. 일단 동의율이 되게 높잖아. 60%면. 그죠. 거의 다. 이제 뭐 6.7% 얻으면은 뭐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조합 설립은 75%인데 지구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가 또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 뭐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하더라도 일단은 현장 가서 이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노후도도 체크해 보면서 들어가는 거는. 막혀있네요. 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PPT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자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중동, 우측에는 연남동 시프트 준비 중이고요. 바로 좌하단부에 성산동 모아타운 지정됐죠. 마포구청 역세권 시프트와 망원역 일대 모아타운 지구 지정, 그리고 신속통합 재개발 보류지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합정동에서도 모아타운을
접수했고요. 상수 역세권 시프트, 광창 역세권 시프트, 대흥 역세권 시프트. 이 PPT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10개 지역에서 올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염리 4구역과 5구역 그리고 공덕동 신속통합 재개발까지 하면 13개에서 14개 정도가 1년 사이에 지구지정 됐거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마포구청 역세권을 수익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왜 많고 많은 마포구 내의 역세권 시프트 중에 마포구청역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전 타당성 접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있으면 행위제한 고시가 나오겠죠. 행위제한 고시, 행정 절차 1단계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 금액 자체가 그레이드가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런 동의율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각 건설사에서 지금 물밑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투자를 하시기 전에 작년에 용산구에서 먼저 시프트 사업을 추진했던 효창동과 원효로 1가에 대해서 매매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20년 4월과 20년 10월 달에 효창동과 원효로 1가를 추천을 해드렸고, 물론 2018년도부터 그 전부터 제가 추천을 했지만, 이때 투자했던 이 주택들이 지금은 행위제한 고시가 21년 12월과 22년 4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금액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원효로 1가 빌라 13억 5천에 네이버에 등재되어 있고요. 12억. 제일 싼 게 9억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으로 놓고 보면 5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자, 효창동 볼게요. 13억, 좀 싼 게 8억 5천. 갭으로 따지고 봐도 4억, 5억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4, 5억 정도 투자 금액이면요, 어지간한 서울의 아파트 요즘에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인서울, GTX가 개통 예정인 인서울 주변으로도 아파트 신축으로 34평 매입이 가능합니다. 가성비와 기회비용 쪽으로 고려했을 때 올바른 금액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요, 투자하실 분들은 6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억 원 이하여야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나 여러 가지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6억 원 이하가 가장 적당하고요.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2억 원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억, 4억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새 아파트로요. 자, 마포구청 역세권 마지막으로 PPT 한 장 놓고 보면요, 마포구청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500m 안에 약 4,000세대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학세권도 되고,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세권, 그리고 역세권, 이런 세 가지 호재를 품에 안고 있는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중에서 단일 면적 규모로도 가장 훌륭하고 동의율도 가장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청 역세권을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마포구청 역세권이었고요. 역세권 시프트와 모어타운 신통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한 번에 1년, 2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게 마포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현장 영상과 사무실을 내 방에서 PPT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